현금 영수증에 대한 한국여행협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실행되는 현금 영수증 발급 제도에 관한 한국여행협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 알선 수수료에 기반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일부 여행 기업에게는 기업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 다 세 번만 갖고 논의를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분명히 상법에도 어긋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적 재산권에는 특허, 프랜차이저, 영업 비밀이 이에 해당하며 고객 리스트와 생산 원가가 영업 비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은 부당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529조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밀을 정부가 취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공개하면 이건 역시 이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당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이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런데 만약 순액주의에 기반하여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라고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많은 여행 기업에게 여행 알선 수수료가 생산 원가가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라는 것은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과 상충되고 향후 법률적 다툼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여행 상품의 생산 원가는 일반 기업이 생산 원가와 원가 구조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 가운데 패키지 상품과 인센티브 상품 같은 포괄적인 상품은 소비자가 계약 시점에 생산 원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이 종료된 이후 여행 중 발생한 여러 가지 경비를 합산하고 랜드사에 지급하는 여행 대금 지급 시점에 따라 아시다시피 환율 변동, 여러 가지 변동 많습니다. 그에 따라 복잡한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여행 알선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결국 만약 알선 수수료에 따라 현금 영수증 교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여행사는 소비자 한 명에게 최소 2회에서 5회까지 반복해서 현금 영수증을 수정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여행경비 납부 5일에 발행한다 그러면 아마 대여섯 번 발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는 여행사에게 고용인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행사 직원이 여행 상담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우리의 고용인원을, 우리 여행사 직원들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무가 주가 되게 만들게 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 상황으로 우리 모든 여행인들은 내몰리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셋째, 상품 원가를 공개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은 백화점, 온라인, 유통마켓, 재래시장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행사에게만 상품 원가에 해당하는 알선 수수료에 기반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은 상품 원가를 공개하고 상품을 판매하러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우리 여행업은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의 동남아 담당, 태국 담당 직원이 모두투어, 롯데관광, 노랑풍선 여기에 동일한 상품의 여행 상품을 지인을 통해 신청을 했습니다. 갔다 온 후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달라면 그 회사의 원가 상품은
그대로 공개되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도저히 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행상품 여행상품 원가가 그냥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기업의 비밀이 그냥 공개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넷째, 여행사는 취급하는 여행상품과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상품 원가가 기밀에 해당하는 여행사가 있는 반면에 도매 여행사가 만든 여행상품을 고객에게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처럼 알선 수수료가 공개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섯째, 항공권, 기차 패스, 입장권과 같이 단품이 여행상품은 판매 원가가 공개되고 판매되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여행상품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에 따라 혼합하여 만드는 패키지 상품, 인센티브 상품, 마이스 상품 등은 상품 원가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명한 여행 상품도 존재합니다. 여섯째, 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와 랜드사가 운영하는 여행 상품은 거래되기만 했다간 정상 방법이 표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별로, 국가별로 매우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여행업은 외견상으로 한 개의 방식의 업무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의 업무 처리 시스템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현행제도처럼 알선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과하는 일은 단일적으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여행업협회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현금 영수증 발급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행기업의 현금 영수증 발급은 총액주의에 기반하여 여행상품과 총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순회주의에 기반하여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두 가지 방법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년 반 정도 됐는데 우리가 아무런 여러 가지 힘을 합하지 못해서 이 순간까지 와서 이 추운 날 다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반드시 이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강요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 여행사들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 제도 1-4분기 안에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분기 안에 이 제도 개선되면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서 고생한 그 노력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회계사님들이 지금 다니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우리 무섭다, 자꾸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여행협회를 믿고 힘을 합해서 쭉 같이 나가면 이 제도 분명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